야, 우리 의원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예. 오늘 김남국 대변인하고 또 조우하셨는데 뭔가 눈가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 도대체 어떤 관계예요? 제가 김남국 계보입니다. 아유, 전혀 아닙니다. 제가 그런 강두권이 거였어요? 네. 김사모 회원입니다. 김사모 예, 회원이시고 그래서 제가 김을 제일 좋아합니다. 김밥도 좋아합니다. 야, 김남국. 지난번부터 뭔가 유머 코드가 예.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너무나 흡사하다 이런 생각을 재차삼차 하게 되는데 네. 우리 김남국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강득구 최고위원이 물에 빠지면 어떤 사람 구합니까? 강득 당연히 뭐 두 사람을 먼저 저를 희생해서 두 사람을 먼저 구해내고 제가 희생에 빠져 죽겠습니다. 네. 뭔가 저희가 이렇게 환담 나누는 사이에 성시윤 부대변인이 이 광경이 굉장히 어색한 듯이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예. 우리 부대변인께서는 두 분과 관계가 좀 있으신 건가요? 의원님 처음 뵙고요. 네. 김남국 대변인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 예전부터. 그렇군요. 네. 우리 부대변인님 워낙 이제 방송을 많이 하시고 아, 이렇게 저명한 네. 스타이기 때문에 얼굴 보면 모르는 사람 없겠죠. 아우, 제가 네. 쉬는 동안에 성치훈 부대변인 방송을 많이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성치훈 대변인의 그 얼굴 표정을 제가 읽을 수 있는데 앞서 저희가 오프닝 멘트 하는 동안의 표정이 이 사람들 정상이 아닌데. 아니요. 끼고 싶다. 끼고 아니, 싶다. 그리고 뭔가 좀 우리 성시윤 부대변인은 네. 기본적인 외모나 여러 가지가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정규 방송에 적합한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 이런 기행들을 보면서 뭔가 좀 이렇게 적응이 안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가 웃긴 거지? 웃음 포인트가 뭐지? 정치인이 진짜 누구를 공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네.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 기준은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입니까? 네. 야인일 때, 쉴 때, 네. 외로울 때 함께 해주냐, 그리고 그때 외면하냐.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진짜 힘들 때 네. 함께 해준 분들이 동지죠. 그렇죠. 권노갑 또 김옥두 뭐 하나갑 이런 분들. 예. 제가 우리 김남국 의원 힘들 때 페북에 글을 올리고 안산에 갔습니다. 그래갖고 저한테 페북에 올렸다고 네.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거에 개의하지 않고 네. 인간 김남국이 좋아서. 그리고 제가 믿었던 건 언젠가 다시 공적인 영역에 올 사람이니까 꾸준하게 공부하고 되돌아보고 자기 성찰하고 그래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만날 때마다 얘기했고요. 예. 네. 항상 이제 힘들고 어렵고 쉬고 있을 때 그때 강득구님이 안산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몇 번 네. 갔습니다. 밥 사주시고 네. 밥 사주시고 덕담해 야, 주시고 진짜 조언해 의리의 주시고. 화신 같은 분이네 보니까 예. 얘기 들어보니까. 그리고 제가 감동했던 게 그 어떤 경우도 안산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산의 미래를 고민했고요. 민주당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어려울 때도 늘 이재명이라는 함께했던. 정치인에 대해서 함께했고 고민했고 안산의 비전을 고민했고요. 민주당의 비전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남국이라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공적 마인드 네. 그리고 안산에 대한 사랑 민주당에 대한 비전 그래서 마음속으로 김남국은 언제 다시 재기할 거고 일어난다. 그리고 부름을 받을 거다. 그리고 그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한 준비를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리고 이런 얘기 앞에 있는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좀 문자 주고받은 부분들. 그 부분 네. 사실 저는 그때 좀 더 참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바로 저한테 새벽에 문자가 왔습니다. 네. 통님한테 좀 누를 끼칠 것 같아서 사의를 표명했다. 그만둘 수밖에 없다. 내 입장도 중요하지만 더 큰 건 대통령님한테 누를 끼쳐서 안 된다. 그리고 민주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한테 그런 문자를.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얼마나 한편으로 좀 미안해요. 왜냐하면 김남국 다시 좀 더 참고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거듭나고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가 올 텐데 그래서 저는 참으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근데 다시 김남국 시간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남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초반 분위기가 그냥 사랑해 선거운동 분위기로 주십시오. 확 예, 무르익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요. 눈물이 나올 네. 눈물이 나올 뻔했는데 꾹 참았습니다. 오늘 방송이 네. 김남국은 개소식 약간 이런 거죠? 약간 그 개소식의 특. 그래서 딱 우리 정말, 김나욱 네. 대변인 저희 방송을 살아가시고 아. 어쨌든 간에 매주 나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 진짜 든든하실 것 자체가. 같아요. 아 근데 네.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조국 대표와 함께 또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는 아까 바로 설명드린 그 한동훈 전 대표일 텐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다 이제 부산 북구 만덕에 집을 구했다고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대통령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정우 수석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것처럼 외견상으로 보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당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의사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하정우와 한동훈의 매치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이 많은데 우리 성치훈 부대변인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대통령이 이 경제자문회의에서 그 정도 발언을 하셨으면 하정우 수석을 잡고 싶으신 거거든요. 일을 진짜 잘하잖아요.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이런 생중계되는 회의에서 진짜 대통령을 만족시킨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하정우 수석은 하 GPT라는 애칭을 쓸 정도로 뚝 말하면 그냥 술술 나오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만족스럽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지금 뒷받침할 수석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AI는 진짜 이재명 정부의 정말 핵심 과제잖아요. 그래서 좀 옆에서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워낙 지금 부산 북구갑 선거가 중요하다 보니까 계속 차출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끝내 정말 보낸다 하더라도 하정우 수석의 몸값을 이렇게까지 키워주고 있는 이것도 전략가적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략가적 포인트와 진짜 애정이 같이 담겨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당에서 좀 그래도 다른 선수를 구해도 되지 않나는 생각도 전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하정우 수석이 이재명 정부와 함께 임기 초에 2년 만약에 2년 뒤에 총선이 또 열리잖아요. 2년 동안 정말 AI 관련된 성과를 딱 내면은 2년 뒤 부산 어디에 나와도 됩니다. 전 그럴 정도의 역량이 있는 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집은 이번 선거는 아까 말한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잖아요. 국민의힘과 한동훈 전 대표는 절대로 단일화 못합니다. 끝까지 무조건 왜냐하면 장동혁이라는 사람은 한동훈이 되느니 민주당이 되는 게 나라고 생각할 거고 그리고 그들한테 명분이 있죠. 원래 전재수원 지역이었잖아. 원래 민주당 의석이었잖아. 그렇게 하면서 그냥 한동훈 전 대표를 안 되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 그 하정우 수석은 2년 뒤에 좀 더 다른 데 내보내서 또 키우고 네. 다른 또 부산에 우리 인재가 늘 목말라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좀 되면 좋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도 네, 한마디만 네. 해요. 저는 한동훈이 이번에 보궐선거 출마하는 게 맞나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제가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셨던 분들이 우리는 패족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요. 야, 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이 나올 수 있었구나. 이런 미안함, 이런 또 감동도 있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한동훈이 윤석열 부인하지만 사실은 윤석열 정권 때 윤석열 황태자라고 불렸던 사람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을 누가 시켜줬냐? 예를 들면, 네. 그리고 두 번째, 정치 검찰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약삭 빠르게 자기 변신을 해도요 패족 아닌가요? 적어도 저는 윤석열 저렇게 감옥에 있는 동안 정치하는 거 보수든 진보든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명분입니다. 그리고 버릴 때 버려야죠.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은 한동훈 자기 성찰하고요. 자기 반성하고요. 적어도 예를 들면 자기를 저렇게 여기까지 만들어준 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그리고 정치 검찰로서의 최소한의 자기 반성 이런 거 생각하면 부산 시민들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동훈도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훈과 장동혁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본질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에서 어느 날 정치인으로 변신하면서 거기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을 알아야 되고요. 저는 하정우 수석에 대한 부분은 분명한 건 이겁니다. 대통령도 인정하고 당도 인정한 사람이잖아요. 전문가죠. 예, 네.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놔주는 게 아깝고 또 민주당에서는 꼭 영입해서 대통령의 비전과 대통령이 큰 틀의 AI 관련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당에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 입장 속에서 어떻게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우리 정부에서 역할이 필요해. 한편으로는 또 인지도도 좀 올려주고 그렇죠. 마지막 네. 판단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되지만 그런 입장에서 보면 부럽죠. 우리 김남국 의원도 부러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쪽에 있든지 남아 있든지 또 정치권에 들어서 역할을 하든지 시대적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네.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정우. 근데 만약에 나오시면 네. 이미 슬로건은 뽑혔어요. 그러니까 우상호석이 지금 대통령이 보낸 사람 우상호로 하고 계시거든요. 맞아. 예. 이번에 만약에 나오시면 대통령이 잡은 사람으로 하면 됩니다. 야, 정확한 카피네. 대통령이 얼마나 아쉬우면은 그러니까요. 끝까지 잡았지만 선거에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 미련까지 담긴 카피였는데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강득구원님께서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대통령실 우리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더 일해달라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한 차원 더 높게 생각하면 이렇게 대통령이 아끼고 좋아하는 인재다 그러니까요.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거의 뭐 일주일 2, 3일 동안 나오냐 안 나오냐 가지고 포털 메인하고 방송사 메인을 잡았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의 대통령께서 실제 아끼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인지도를 더 키워준 측면이 있고요. 뭐 마지막까지 뭐 하정우 수석도 지난주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혔지만 인사권자의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금명간에 야, 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합니다. 당에 몸담고 계신 세 분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열린 결말을 예측하시니까 그거를 주워 듣고 있는 기자의 입장에서는 확신이 섭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